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763원, 현재 가격은 750원대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7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플 역시 현재 소폭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에서 단기 이평선, 7일선이 지금 14일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60일선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60일선을 돌파시켜주게 되면 단기적인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상승 모멘텀인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 최근 속보를 통해 3년 동안 이어온 거대 삼각 수렴에서 상단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단기적인 리플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나와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코인 관련 주요 속보나 글로벌 거시경제 자료,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 등 각종 코인 대응 방법을 발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즉시 바로바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높은 투자가 아닌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며 최소한의 손실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설명란에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보시면 외신을 통해서 XRP가 3년 유지된 삼각 수렴이 이탈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베 유튜버 크립토 로버는 분석을 인용하여 비트스탬프 XRP USD 주봉 차트 기준 지난 3년간 유지됐던 삼각 수렴 이탈이 임박했다라고 14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XRP는 해당 삼각 수렴 패턴에 갇혀 여러 번 조정과 반등을 반복했다. 만약 XRP가 삼각수렴 상단 저항선을 돌파하려면 상당 기간 0.6달러 선을 지켜줘야 한다. 현재 XRP가 0.53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방 돌파를 하기 위한 단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단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회의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도 증명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다크 디펜더는 지난 ETF 승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 폭락장이 만들어졌을 때도 리플은 삼각 수렴 패턴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큰 폭락장에서도 이 삼각 수렴을 만들어주고 유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0.6달러 선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놓은 전망은 지금 현재의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은 피어슨 상관 개수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리플은 피어슨 상관 개수가 0.91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리플 또한 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 상승 움직임도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등 랠리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대불장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이제 점차 상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60일선만 다시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라인 어디죠? 여기 800원 선까지 다시 돌파시켜 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라인까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상각 수렴 패턴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돌파를 위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은 바로 여기 60일선을 돌파시켜 주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금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줬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CPI 발표에 맞춰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 줬습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 근원 소매 판매 지수 10시 30분이죠. 이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이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리플이 아직까지 돌파를 시켜주지 않은 부분에서 그 저점 구간 확인하고 매수가 잡고 진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지금 내일 날짜로 이 60일선이 더 꺾여져서 내려와 주게 되면 이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 높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미끌리지 않고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RSI 지표도 지금 엄청난 추세 약세 흐름에서 지금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가져가기 전에 우리 리플 저점에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이 완벽한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 대비 완벽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XRP가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데드크로스는 호행 지표로 간주되며 과거 이 데드크로스는 바닥 단계에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의 리플이 완벽한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 이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정한 만큼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맞춰서 또 한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눌림목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코인 관련 주요 속보나 글로벌 거시경제 자료,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 등 각종 코인 대응 방법을 발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높은 투자가 아닌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며 최소한의 손실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SEC와 리플 합의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는데요. 리플과 SEC는 현재 다가올 4월 정식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기간 판매분에 대한 벌금 합의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리플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소송 끝에 작년 7월 13일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와줬는데요. 결과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은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위 테스트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요건은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지금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이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앞서 올해 2월까지는 이 SEC와 리플이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에서는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즉 SEC가 리플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벌금밖에 없죠. 그래서 벌금을 지금 지불하라라고 해서 이 벌금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초기 SEC가 리플에게 제시했던 벌금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에 이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 리플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미국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만 이 벌금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XRP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9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일어났다라는 걸 미뤄볼 때 10% 내외의 금액만이 벌금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 재무제표와 XRP 기간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은 이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리플은 이 서류를 SEC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10% 내외의 판매 액수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리플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벌금이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겠지만 리플사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만큼의 지불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해소가 되는 거고, 남은 소송은 4월 정식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약식 판결에서 이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비증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건 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소송 합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SEC와 리플은 상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미국 대선으로 인해 집권당이 공화당으로 교체될 경우 SEC의 수뇌부도 교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SEC와 리플사가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은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되면 이 공화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SEC 수뇌부도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리플의 이런 모든 소송도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것이라고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는 21년 코인베이스사의 상장을 허용한 후 1년 만에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SEC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SEC의 행위는 명백한 미국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결국 법원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미국 정부와 미 법원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SEC와 코인베이스의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날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됐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판사는 기존의 SEC가 이 증권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은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 정부와 이 법안의 움직임에서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의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더욱이 SEC는 항소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적 승소 가능성이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만약 SEC가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 공화당이 집권을 잡게 될 경우, 앞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SEC의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리플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미 대선의 움직임도 보시면요. 미국인 86%는 바이든이 재선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트럼프는 파죽 지세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전망들이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의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올해의 리플이 소송이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도 지금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 가격 지금 이제 반등을 만들어주는 시점이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저점 매수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움직임은 실시간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저점 구간 확인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에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 모든 자료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